너무 현장 확인하고 올라가고 뒤따라 오시면서 무전 있죠. 여기 보시면 지금 살모사 한 마리 들어있잖아요. 굉장히 이 활동성이 좋은데 들어온 지가 오래돼가지고 일부 몇 명 오셔서 통발만 끝에서부터 네, 따라오셔도 돼요. 보호종인 계곡산 개구리, 북방산 개구리, 아무르산 개구리 얘들도 계곡에 동면으로 올라가다가 지금 이런 식으로 통발에 다 갇혀가지고 얘 이렇게 가요. 참, 넌 온 거요. 그 야생생물이나 이런 것을 올라가서 동면을 취해야 되는데 동면을 못 취하고 인위적으로 어떤 인간들, 사람들에 의해서 길이 막혀가지고 지금 갇혀 있다가 지금 구조가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걸 봤을 때 저희들이 또 보람을 느낍니다. 지금 뭐 수리부엉이가 그물에 걸렸다 해가지고 지금 그 구조 나가는 중입니다. 이런 일들이 빈번한가요? 어떤가요? 예, 그 뭐 자주는 있는 건 아니고 가끔에 그 이제 매라든가 말똥가리, 이제 오늘 같은 거 뭐 지금 얘기로 듣기는 수리부엉이인 것 같아요. 우회전. 부엉이가 어디쯤 있어요? 지금 파수원에 그물에 걸려 있어가지고 아, 예. 지금 저쪽에 있는데. 아, 예. 자, 이쪽에 여기. 예. 아, 예. 그물에 걸려 있네요. 예, 예. 이런 사약 걸린 거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부엉이 상태는 어떤 것 같으세요? 상태는 많이 탈진돼 있네요. 지금 뭐 움직이지를 잘 못하는 거 보니까. 그래, 알았지. 뭐, 좀 생각하지. 이제 뭐 농작물 피해가 너무 심하다 보니까 농가들은 이렇게 그물을 많이 쳐놓고 있으면 이렇게 까치들 때문에 뭐 그러다 보니 좀 이런 천연기념물 같은 게 자주는 안 해도 가끔은 이렇게 걸리고 있어 우리가 구조하고 그럽니다. 저쪽 봐. 거기에 다 서쳐서 이제 2차선 도로에서 농약 먹었나 왜? 아니 그물에 걸린. 40분 건너는 뭐 40분 지금 뒤에 다 하신다 어디는. 대구 택시 차고 안 나올 거야? 나오네? 예, 예, 맞아. 고 올라가요. 그 뒤 과자. 지금 근골격계 쪽에는 특이한 사항은 없고요.
일단 발 쪽을 다시 한번 찍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기운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안 펴질 거예요. 슬려고를 안 하는 것 같은데요. 좀 기아 상태여가지고요. 지금 기력이 없어서 이렇게 얌전하거든요. 원래는 좀 발버둥도 치고 해야 되는데 얘가 너무 많이 말라서 지금 가만히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정상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되겠죠. 얘가 하다가 저까지 못 가고 다시 위로 붙는 게 좀 힘이 부족하지 않나 그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돌아갈 애들이기 때문에 그 순치라고 하거든요. 사람 친해지는 그거를 안 하는 게 오히려 좋다고 보거든요. 어차피 나가서는 사람을 피해 다녀야지 사람이랑 친해져 있으면 사람한테 오면 사람은 또 공격을 하게 되잖아요. 또 야생동물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렇게 경계를 하는 모습이 오히려 좋은 모습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얘네도 빨리 나가야 자연에서 살아야 좋은 거고 저희도 얘네가 빨리 나가야 보람 있고 그런데 못 나가서 좀 안타까움이 있죠. 네. 사람 따르는 것 같아요. 아, 네. 얘도 새끼 때 저희한테 구조가 되는데요. 그 전에 이제 민간인 신고자분이 좀 키웠어요. 그러니까 강아지처럼. 그러니까 이뻐해주면서 키우니까 커서도 사람을 안 무서워하게 돼가지고 그러면 야생으로 돌아가도 이제 사람한테 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개한테 물릴 수도 있고 이제 사람이 때릴 수도 있고 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방생을 못하고 이제 저희가 계속 데리고 있는 애거든요. 전방에 높이 제한 구간입니다. 제한 높이 4.3m입니다.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이어서 우회전입니다. 출동을 얼마나 자주 나가십니까? 지금은 이제 좀 구조 건수가 별로 없는 시기라서요. 그 하루에 이제 한두 건 정도 되는데요. 여름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이제 새끼들이 무리로 들어오면 하루에 막 20마리, 막 30마리 이럴 때도 있어가지고요.
네, 선생님 야생동물 구조센터인데요. 네, 공인중개사 들어가는 거 맞죠? 네. 아, 예, 저기. 안녕하세요. 이건 그 상처가 많이 났잖아요. 그거 클로즈에. 네. 안 죽었어요. 저렇게 죽은 척 하고 있다가. 가서 그러면 직접 네, 제가 끌러 갖고 오신 거예요? 네, 제가. 내일 어차피 들으시면 되잖아요. 그렇죠. 저 이번 대전하다고 살피는데요. 그렇죠. 이게 척수에서 반사작용으로 내려가는 거지. 어차피 사람은 자연을 떠나서 살 수가 없는 존재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도 역시 자연에서 살고 있고요. 그래서 야생동물이 살 수 없는 곳에서는 역시 사람도 살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서로 이렇게 야생동물과 사람과 이렇게 함께 자연에서 공존을 했지만 요즘에 사람이 좀 자연 훼손을 함으로 인해서 야생동물이 살아갈 공간을 점점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상황에서 저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야생동물을 이렇게 구조하고 치료하고 이렇게 돌려보냄으로 인해서 야생동물과 사람이 함께 공존하는 그런 자연 환경을 만들고 싶습니다. 그 장에 누구도 들어갈 수 있나? 수리본? 지금 두 마리 있는 애들 중에 두 마리 다 비행의 이상이 있다라고 생각하신가요? 날개가 완전히 안 펴지는 것 같다고 얘기하더라고. 사과는 좀 어떤 것 같아요? 운동성. 아직 얘는 양쪽 끝에 깃이 완전 손상돼 있어서 당장에 급하게 비행을 할 필요는 없거든. 일단은 3-4의 두 마리가 하루가 참 시간이 너무 빨리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일을 하다 보면은 정작 퇴근 시간이 늦어지다 보니까 집에서는 빨리 오라고 이제 연락을 많이 하게 되고 그래서 늦었다 하는 그런 심정으로 빨리 집에 가겠다는 생각이 좀 가장 요즘 들어서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 언제까지예요? 네, 먹는 29일까? 29일까지? 오늘까지. 가자. 검은 글씨는 그냥 저희한테 구조된 동물이고요. 그 다음에 파란 글씨는 여기 치료받고 방생된 동물이고요. 빨간 글씨는 죽은 동물인데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검은 글씨 옆에 요 파란 글씨가 있으면 그날 바로 방생이 되는 거고 알이 방생이고요. 검은 글씨는 저희 때 구조된 건데 옆에 빨간 글씨로 써져 있으면 이제 안락사 되거나 이제 와서 죽거나 뭐 그런 거고요.
빛깔이도 해야 되고 이제 생리 주기가 이제 태양빛을 받아서 이게 좋게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애들 건강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날이 좋을 때마다 아침 일찍 빼고 이제 저녁에 밥 먹을 때 다시 넣고 그렇게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조심해야 돼서 문만 조금 열어보고 기립 상태나 그런 것만 확인하는 단계거든요. 들어가면 애가 이제 날뛰다가 더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라서 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좀 앉아 있는 거 그 정도만 보고 일종의 회진 시간인 거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계류되어 있는 동물이 밤사이에 혹시 무슨 일이 있나 없나, 혹시 죽어 있을 수도 있고 다쳐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보는 겁니다. 큰돈불 해오락이고요. 어제 들어온 기체인데 우측 상안골이 분쇄 복합골절 돼서 들어왔던 기체입니다. 눈만 누르실 게 건너네요. 이쪽에 또 지금 상당히 피해출 것 같은 게 있어요. 낙서해야 될 것 같아요. 야생동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다치는 게 낫더라도 밖에서 이제 스스로 살아갈 수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안락사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심정지 확인됐습니다. 안락사로 갈 경우에 마음은 어떠세요? 안타깝죠. 이게 만약에 보호자가 있는 그런 동물이었으면은 좀 안 좋더라도 보살펴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이거를 살리자고 이제 설득을 하고 살릴 수 있겠지만은 자연에서 살아가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는 점이 안타깝죠. 생명, 생명이란 어떤 의미예요? 생명은 아름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죠? 야생동물이 살아가면 우리도 같이 살아갈 수 있는 공존의 자연 환경이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그 공존의 자연 환경은 아름답기 때문에 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거 뭐냐? 자, 근데 이거 채우고 가? 채우고 가도 스트레스만큼 상관없지 뭐. 빼요? 왜냐면 그거거든요. 얘네 둘이 같은 동배, 그러니까 형제들이기 때문에 따로따로 풀면은 야생 나가서 왠지 또 헤어질까 봐. 그래서 같이 풀어주려고 같은 박스에다 지금 넣고 있고요. 하나, 둘, 셋. 네, 방생 다녀오겠습니다. 네. 걱정되죠. 근데 기분은 제일 좋고요. 저는 이젠 풀어줬으니까 나가서 어떻게 되든지 이제 저 친구들 목식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방생이 항상 끝나고 나면 저는 항상 이렇게 계속 쳐다보게 되더라고요. 저 친구들을. 그러니까 행여 저기서 시야에서 사라졌다 해도 계속 그쪽을 계속 멍하니 쳐다보고 예, 오는 게 거의 생활이 거의 되어버려서. 여기는 충남 예산에 있는 구조센터에서 치료를 받고 이제 자연으로 들어갈 수 있는 개체들 같은 경우는 재활 운동을 먼저 하고 보내기 때문에 큰 계류장을 이용해 가지고 계류하는 동물들도 있고요. 또 치료는 다 끝났지만 자연으로 들어갈 수 없는 영구장애를 가진 개체들은 어쩔 수 없이 사람의 보살핌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쪽에서는 그런 영구장애 개체들이 많이 지내고 있으면서 그런 개체들이 왜 다쳤는지 어떻게 사고를 당했는지에 대해서 일반인들, 견학 온 사람들에게 야생동물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알리고 있어요.
저 독수리는 이제 전깃줄에 날개를 부딪히면서 날개에 뼈가 부러졌고 또 그 과정에서 신경에도 손상이 생기는 바람에 지금은 날개 한쪽을 잃은 채로 이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연으로 돌아갈 수는 없고 평생 이런 기관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야생동물인데 이렇게 사람을 잘 따르네요. 네, 사실은 야생동물에게 사람은 어쩌면 가장 위험한 천적이거든요. 그리고 야생동물들도 그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이런 접근이나 아니면 사람의 어떠한 뭐 행위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경계를 해야 되고 무서워해야지 정상적인 야생동물인데 지금 이 친구 같은 경우는 전혀 그런 경계심이 없죠. 오히려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이도 보이는 그럴 정도로 사람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는데 야생동물과 사람이 이렇게 친하게 지낼 수 있고 또 서로가 서로를 믿고 의지하고 교감을 나눌 수도 있구나. 굉장히 뭐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 모습은 사실 정말 잘못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는 모습이에요, 사실은. 자, 지금 이곳에도 새 한 마리가 머물고 있죠. 지금 여기 있는 새 혹시 어떤 새인지 아세요? 어떤 새일까요? 뭐 아는 새 이름 뭐 말씀해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저 수리부엉이가 양계장에 들어가게 돼서 양계장 안에서 많은 닭을 안타깝게 죽이게 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이제 사람에게 포획이 되었고 이곳에 오게 됐는데, 자 그러면 추워지기 때문에 속깃이 굉장히 많이 새로 나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런 깃털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바라는 점 있다면 어떤 거? 일단은 야생동물이라는 자체가 많은 분들이 보호를 해야 된다라는 건 아는데 어떻게 보호해야 되는지를 모르세요. 그게 왜 그러냐면 야생동물이 계속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그런 존재들이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쉽게 잊으시는 것 같은데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해서 야생동물들은 위기에 처해 있고 고통받고 있다라는 거를 꼭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들이 고통을 받는 게 내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는 거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이나마 덜 보낼 수 있게 하려고 저희가 구조물을 달아둔 거예요. 여기 있잖아 위에. 저기 위에 있어, 승현아 위에. 새 있어. 저 친구 같은 경우는 몰랐을 때는 그냥 TV에서 봤을 때 그냥 지나가면서 보니까 어떤 새가 어떤 거고 뭐 그런 거에 관심이 별로 없었는데 와서 보니까 너무 안타깝고 이제는 조금 조심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로서 먼저 해야지 그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아기한테도 가르쳐주고. 쟤는 방생하는 건가? 쟤 컬러링 달려있나? 얘는 못 나가는 건가? 그냥 재는 김에 재죠, 재죠. 계류장 내에서이기 때문에 자연환경에서 갖춰줄 수 있는 모든 것을 갖춰줄 수는 없어요. 그렇다 보니까 또 자연환경에서 하는 모든 행동을 유도하고 그걸 또 모니터링하면서 확인을 하고 할 수는 없는데 이제 이런 계류장 내에서도 먹이 활동을 꾸준히 하고 또 비행도 어느 정도 확인이 되고 이제 야생에서 살아갈 수 있다고 판단이 되게 되면은 이제 자연으로 돌려보내지게 되고요.
아무래도 구조센터에서 일을 하면서 어쩌면 가장 보람되고 또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 동물들이 어떻게 왔는지부터 또 어떤 치료와 어떤 재활의 과정을 거쳐서 얼마나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요. 기특하기도 하고 대견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자연으로 돌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저 친구들에게 자연은 목숨과도 같고요. 그만큼 소중하고 중요하고 그렇기 때문에 새 삶을 살게 된 거죠. 그리고 저희는 그 친구들의 새 삶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 흰뺨 검둥오리들에게도 그리고 저희들에게도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고 또 하루이지 않나 싶습니다. 거기 있었을 거야. 이거는 현장 사진이 있는데 이 영상이 있나 모르겠다. 이 야생에 있을 때 어미로 독립하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보내주는 게 가장 그래도 안정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을 높이는 시기 중에 하나라서 지금 이제 수리봉이가 막 이제 부모로 독립할 시기라서 이제 이때 방생을 이제 진행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물을 왜 이렇게 비가 안 왔었잖아. 왜 이래? 기 상태도 괜찮고 자세도 괜찮고 반응도 괜찮고 상태가 다 괜찮으니까 오늘 보내는 걸로 하자. 그리고 어미가 있으면 받아주려. 올해 태어난 어린 개체인데 불구하고 비행 상태라든지 건강 상태라든지 다 정상이기 때문에 지금 원래 그 발견됐던 장소 부근에다가 방생을 할 예정입니다. 만약 수리봉의 입장이었으면 너무 갑갑했을 거예요. 근데 물론 야생에 돌아왔을 때는 그만큼 자기가 혼자 사냥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고에 당해서 그 대응을 해야 될 텐데 아직 어려서 얼마나 잘 적응할 수 있을지는 좀 확신이 들지는 않지만은 평생 여기 있을 수는 없으니까 당연히 보내야 되고 그 타이밍을 저희가 적절히 잡았을 때 지금이라 판단돼서 보내게 되는 것이죠. 불행하게도 야생으로 돌아갈 수 없는 걸로 판단이 돼서 지금 이제 관리하게 됐고, 일단 제가 인연이 되는 바람에 옮기게 된 연유가 있어가지고 제 이름을 조금 따서 제 이름이 희종이다 보니까 이제 얘는 매이고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매종으로 붙여가지고
제가 관리를 하고 있는 거죠. 본인 이름을 땄기 때문에 더 애정이 더 있겠네요. 네, 그래서 사실은 얘를 두고서 여기 센터를 그만둘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평생 제가 이제 돌봐야 되는 하나의 어떤 자식 같은 이제 그런 녀석이 되다 보니까 남들보다 애정이 좀 많이 가게 되죠, 사실은요. 보통 제가 야생동물한테 애정을 일부러 안 주거든요. 왜냐면 치료하거나 정을 붙이면서 동물이 나갈 때, 방생하게 될 때 아쉬운 감이 커지다 보니까 일부러 약간 좀 정을 안 주는 편이긴 한데 이런 애들은 제가 특별히 정을 줘서 이제 돌보게 되는 거죠. 사실은 이 야생동물이 저희 인간이 존재하기 이전부터 존재했던 녀석들이고 그 자연의 일부분이었고 저희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런 자연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해 보시면은 이들과 같이 서로 피해를 끼치지 않고 서로 같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들과 같이 슬기롭게 같이 공존할 수 있는 역시사지의 마음으로 살 수 있는 그런 방법들을 찾아보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수리봉이 같은 경우 야행성이라서 조금 더 이제 이 친구에게 좀 친숙한 시간대 보내주기 위해서 지금 시간대를 택했고요. 일단은 현장 가서 장소를 보고 또 한 번 더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장소가 있어서 좋은 포인트를 이렇게 두개. 풀게 되면 이쪽 방향이 나을 것 같아요. 이쪽에 좀 더 경사가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풀고 저쪽으로 날아갈 수 있게.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기분 어떠세요? 제일 보람 있는 순간일 것 같습니다. 처음에 그 골프장 그 실내 골프 연습장이 있잖아요. 그 그물 안에 갇혀서 이제 기아 상태로 발견됐던 아이인데 처음에 되게 탈수도 심했고 이제 그렇던 애가 이제 저희가 이제 잘 돌보고 해서 이렇게 무사히 나가게 돼서 뭐 방생하는 순간은 언제나 제알사대에서 제일 기쁜 순간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게 있습니까? 일단은 큰 기러기들이 모여 있는 곳을 관찰하고 있는데요. 혹시나 뭐 어떤 인위적인 요소나 여러 가지 자극에 의해서 큰 기러기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방해를 받지는 않는지를 우선적으로 관찰을 하고 있습니다.
새들이 먹이 활동을 하는데 먹이 자체가 부족해서 탈진을 하거나 기아 상태로 구조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이곳이 세계적인 철새 도래지이기 때문에 많은 보호를 필요로 하기는 하지만 아직까지도 밀렵이 많이 성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큰고니 같은 개체도 총에 맞아서 구조 신고가 들어왔던 적이 있고요. 여러 가지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물이나 아니면 작용에 의해서 새들이 많이 다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네. 이걸로 해서 저기 한 개체 있네요, 인기력이. 야생동물이 살아갈 수 없는 척박한 환경에서는 사람도 살 수가 없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사실 되돌릴 수 없을 정도로 큰 문제가 이미 진행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이미 야생동물이 사라지고 있는 이 시점에서 야생동물을 보호한다는 것이 꼭 야생동물을 위한 것만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을 지키는 거에도 이제 연결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야생동물이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된다는 의미에서 야생동물을 또 지켜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제가 바라는 가장 이상적인 곳으로 갔어요.